그리고 인지 영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작을 뚫고 싶다, 나는 영작 잘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세 원리를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문장 구성 원리는 세 가지 문장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부, 동태부, 환경부 요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문장을 마음껏 만드실 수 있어요. 그 원리는 궁금한 것 추론해가는 예측 구성, 그런 과정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거예요. 일단 주어 동사는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난 먹어, 뭘, 과일.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주어를 꾸며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나는 어떤 나, 아침을 안 먹은 나. 그 다음에는 목적을 꾸며주세요. 과일이죠. 과일은 과일인데 엄마가 사오신, 이렇게 꾸며주고 그 다음에는 동사. 먹다가 기본형이잖아요. 거기다가 조동사 아시죠? 뭐 할 것이다, 뭐 할 수 있다. 그거를 붙여주시면 동사를 꾸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환경부. 요거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이거 활용해서 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왜를 활용했죠. 뭐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수식인데요. 앞에 1원리에서 뼈대를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살을 붙이는 작업이고, 그래서 의사소통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원리는 뭐 글수식 뭐 이렇게 많은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문장 수식은 주체부는 핵심 명사, 전후로 수식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서술부는 동태부가 있으면 그 뒤로 뭐 무엇을 어떻게 뭐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고요. 환경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하원칙, 언제, 왜, 뭐 어떻게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고요. 단어 수식은 세 가지예요. 명사 수식은 아까 주체부에서 수식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핵심어가 뭘까요? 걸 맞아요. 자, 걸 명사, 핵심 명사가 있고 그 앞으로 아름다운, 그쵸? 걔가 꾸며주고 그 다음에 뒤로는 노래를 부른다, 얘가 꾸며지고 있죠. 그래서 앞뒤로 꾸며주는 형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핵심어가 뭘까요? 네, 영화예요. 안 들렸지만, 네. movie, 그리고 앞에 boring이 꾸며주고 뒤에 that부터 미까지가 movie를 또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로 꾸며주는 거예요. 그 동사 수식은 아까 말씀드린 거 먼저 펴볼게요. 조동사. will, 아까 먹다 기본에다가 뭐뭐 할 거다, 아니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동사를 붙이는 거예요. 의지. 조동사는 보통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의미하죠. 나 먹을 거야. 먹었나요? 안 먹었죠. 나 먹을 수 있어. 먹었나요? 안 먹었죠.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제는 과거형, 미래형, 진행형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부정어는 다 아실 거예요. not이나 never 붙여주시면 되고요. 형용사는 제일 쉬워요. 그냥 요 순서대로만 명사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요런 게 최소 문법이에요. 알고 계셔야 하는 거. 그리고 아까 금방 전에 봤던 건데요. 요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혹시 동사가 보이시나요? 동사? 네. 네네, 맞아요. sing. 이렇게 동사가 껴있으면 무조건 한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형으로 바꾸면 이 아름다운 소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 아름다운이라는 애가 소녀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요거 한 덩이,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동사가 껴있으면 한 문장이라고 해서 한 문장 만든 요거 한 덩이 합쳐서 만드는데 걸걸 겹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빼고 요렇게 한 문장이죠, 아직.
근데 is가 있으면 뭐뭐를 하고 있다라는 문장형이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노래 부르고 있는 예쁜 소녀잖아요. 그쵸? 그래서 is를 빼버리는 거예요. is를 빼서 이렇게 완성. 이게 핵심 수식이에요. 그리고 단문사고는 자기 영어 나이를 찾아서 그 나이에 맞는 원어민, 만약에 내가 8살짜리 뭐 영어 수준이다. 그러면 그 나이에 맞는 길이, 문장 길이, 그 다음에 어휘를 사용해서 한다는 의미고요. 원리는 3가지예요. 깊이는 하지 않을게요. 서술부의 후수식 원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주어하고 여기 나머지는 서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서술부가 주어를 수식해준다. 뒤에서. 그게 서술부의 후수식 원리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언제나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서술부 자리에서 주어를 수식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부 주어 전수식 원리는요. 요 문장에다가 요거를 합치면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요 문장에다가 요거를 합쳐서 저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하면 이 우리는 이라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게 서술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술부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부를 수식해주러. 그래서 요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행복하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문장이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원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분리된 문장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수식어 분리의 원리인데요. 이 문장을 3개로 한번 쪼개보세요. 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주어를 중심으로 3문장으로 한번 쪼개보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적이다. 또 있을까요? 3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다. 하나 더요? 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원한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주어가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원한다. 또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 열정적이다. 이렇게 3개로 나눠져요. 근데 주어가 다를 때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바뀌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쪼개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3문장. 네? 이 창고. 관계 대상이 되었다. 하나 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온다. 잠깐만요. 이 창고에는 열려있다? 이렇게요? 한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를 다 다르게. 이 창고는 자물쇠, 이거 맞았죠, 아까? 이 창고는 자물쇠가 열려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고에 자유롭게 들어왔다. 경찰은 이 창고를 늘 경계했다. 이런 식으로 주어를 달리해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같게에서도 분리할 수 있고요, 아까처럼. 그리고 사례를 보시면
우리는 그가 떨어뜨린 나뭇잎들을 주었다. 요거를 방금 하셨던 수식어 분리 원리를 활용해서 두 개로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는 그렇죠. 떨어뜨렸다.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네? 이거 제가 잘못 썼나요? 아, 그래요? 그가 아무튼 네, 잘못 썼나봐요. 그가 나뭇잎들을 떨어뜨렸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들을 주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준 다음에요.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연결을 할 때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보시면 접속사, 관계사, 전치사, 동형용사. 동형용사는 뭐냐면 to,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단어로 할게요. to 부정사. 그 다음에 ing, 그 다음에 ed. 그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접속사 썼고요. 여기는 관계사 썼고요. 여긴 전치사 썼고요. 여기는 ed 활용해서 썼고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쪼갰다가 연결했다, 쪼갰다, 연결했다. 이거를 연습하면 애들이 문장을 쉽게 써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 문법 암기하기 너무 귀찮다 그러시면 다중표현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의미는 어떤 생각을 하나를 다양한 표현 형식을 사용해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 표현을 해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태로 표현을 하게 하는 거고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주어 자리에 동사를 주어 자리에 넣으면 명사 되는 거고 동사 자리에 명사 넣으면 동사 되는 거고 그래서 재료를 바꿔가면서 마음껏 쓰는 거죠. 보시면 클린 하면 깨끗한 이런 형용사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로도 쓸 수 있는데 동사 자리에 넣으면 청소했어 이렇게 동사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난 외국인하고 프리토킹 하고 싶다. 그러면 듣기 말하기 원리. 자, 여기서는 그 듣고 말하기가 뇌세포의 정보를 기록하고 입의 근육을 훈련시켜서 영어식 대화가 되게 하는 원리인데요. 인간 두뇌가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과정을 보시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다시 들려서 축두엽에 기록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뭘 생각을 하면 어떤 상을 만드는데 뇌세포 안에 단어들이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모두 활성화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듣는 것보다는 뇌를 10배 이상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말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근육 관련 뇌세포들도 같이 움직이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뇌세포들이 함께 움직인다. 그리고 사례는 영상을 준비하긴 했는데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분석 모방 훈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영상을 보고 내가 그대로 음성을 따라하고 그 행동도 따라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과정 중에 설명을 더 해드릴 거고요. 한 10초 정도 길이로 할 거예요. 딱 10초. 그래서 그 문장을 완벽하게 그 원어민의 인토네이션으로 그 원어민의 발음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엄청 잘 까먹는다. 단어를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는다. 그러시면 어휘 기억 원리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영어의 어휘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폴더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복 및 연상 원리를 활용해서 기억한다라는 의미인데요. 폴더형 저장 원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뇌 안에 32개의 다른 폴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장을 한대요. 방법은 그 단어라든지 뭐 어떤 걸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과 조합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폴더에 저장이 다 되는 거예요, 각기. 그리고 인출을 할 때는
각 정보를 폴더에서 꺼내와서 전체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자연 반복 기억법이라고 해서 아주 가장 확실한 방법, 내가 부담을 안 느끼는, 깜지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2번만 보시면 되는 요 기억법을 쓰시면 좋고요. 어휘는. 그리고 마지막은 통합학습 원리라고 해서 위에 4가지 역량을 다 갖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영어로 옮겨가는 이 모든 원리를 이렇게 하시고, 사례라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요. 최소 단위 문법 활용 100분의 1 정도 활용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외워왔던 그런 문법들 있잖아요. 그걸 다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거기에서 100분의 1 정도 요만큼만 알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도구, 뭐 휴대폰, 스마트폰 활용하시고 거기서 이제 뭐 파일을 옮겨놔서 뭐 들으면서 하시고 그런 식으로 도구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7가지 그 원리랑 뭐 세부 기술이라든지 지침은 강사 과정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네, 통합학습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리고 사례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영작 프로젝트예요. 적용 배경은 제가 지금 그 공부방에서 아이들 학교 내신하고 수능 대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좀 오래 했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여기 인지 코칭하고 와서 수업을 듣다가 뒤에 얘기를 하다가 인지 영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르치던 영어하고 이 인지 영어랑은 정말 다르구나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 영어는 암기가 많죠. 암기 위주이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 아니면 중간 기말고사 대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지 영어는 암기는 없고 그냥 사고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기존 영어를 보실게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문법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죠? 자동사, 타동사 막 이런 거를 외워야 하고, 어휘 노트 따로 마련하고 깜지 쓰고 계속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들죠. 독해도 수능 대비형, 내신 대비형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식이고, 쓰기도 학교에서 거의 다루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루더라도 요즘은 보니까 주관식을 많이 내더라고요, 출제를. 그래서 거기에서 뭐 그냥 간단한 한 단어, 2단어 아니면 길면 한 문장 정도 완성하는 그런 식으로 다루고요. 듣기 거의 안 해요. 듣기 거의 안 해주고 그냥 한다고 하면 전국 연합 듣기 평가 아시죠? 중학교 아이들 보는 거. 그거 아니면 수능 듣기 유형에 맞춰서 학습을 하고요, 아이들이. 말하기는 안 해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교과에 나와 있긴 하는데 거의 안 하고, 원어민 시간에 뭐 통문장으로 학습한다든지 그 정도로 다뤄주고요. 인지영어 같은 경우는 최소 문법만 아시면 돼요. 팔품사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휘도 계속 강조, 하루에 2번만 눈으로 보고 그냥 단어 발음을 귀로 듣고 요거만 하시면 되고요. 독해도 아까 말씀드린 1원리 있잖아요. 문장 구성 방법.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왜. 요렇게 추측하면서 읽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죠. 그런 게 되고요. 쓰기도 아까 그 1, 2, 4번리를 활용하시면 영작이 쉽게 되죠. 영작하면 되게 어려워하는데 요 원리만 잘 활용하면 영작이 쉽고요. 그 다음에 듣기도 한 문장이 정확히 들릴 때까지 훈련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요. 네, 말하기도 영상 파일, 녹음 파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헬로링고라든지 스카이프 이런 거 활용하셔서 훈련하시면 네, 효과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인지하고 나니 아 이거 정말 해봐야겠구나. 이거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과정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 영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 9명이었는데 중간에 뭐 과제를 안 해온다든가 아니면 뭐 때문에 결석을 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착착착 해갖고 이제 5명이 나중에 남았어요. 얘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얘가 중3인데요. 5월 19일에서 27일까지 한 40일 정도를 했어요. 근데 네. 그리고 영작문에 필요한 원리 습득과 훈련을 했고요. 네, 이건 뒤에서 다뤄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매일 과제가 있었어요. 매일 과제는 1, 2, 3 원리 문제풀이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4회 실시한 과제는 뭐냐면 요 핵심 수식하고 단문화 문제 각 2문항씩 자기가 설명하는 거를 촬영하는 과제를 내줬어요.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게 그런 과제를 했고요. 수업 내용은 해보니까 한 18일 정도 돼요. 시간은 30시간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네 과제하고 이런 투자한 시간은 빼고 제가 같이 아이들하고 한 그 학습 시간이 총 30시간 정도 되고요. 단계 보시면 원리를 먼저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성. 그래서는 한국 문장을 영어 순으로 변환시키고, 그러니까 나는 갔어, 집에,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영작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단어를 바꿔서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핵심 수식은 기본 심화로 나눠서 했는데요. 기본은 주체부, 동태부, 환경부 이 정도로 나누는 거였고, 심화는 이제 강조부, 위치부, 환경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위치부 안에 주체부, 동태부, 환경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장문에서 다룬 거고요. 단문 연결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한 문장을 2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4가지 패턴 가지고 문장을 결합시키는 그런 훈련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이렇게.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썼던 교재인데요. 이 문장을 이렇게 영어 어순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순서대로 영어 문장으로 만들고 이게 1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1.5단계, 이건 문제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1.5단계로 했는데요. 이렇게 주체부, 동태부, 뭐 나머지 환경부 그래서 완성 문장 이렇게 만드는 게 1.5단계였고 2단계에서는 이제 단문화를 하는 거예요. 아까 해보셨죠? 이렇게 이 문장을 2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속사, 관계사, 전치사, 동형용사로 2 문장을 연결해주는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뼈대를 잡고 그러니까 핵심어를 아이들이 뽑아내는 거예요. 문장에서 뼈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수식 붙이는 연습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거예요. 길죠?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잘했어요. 전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되게 잘했어요. 강조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위치부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나눠진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환경부가 없어서 빈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 수식 나누고 단문화하고 이렇게 훈련을 했고요. 결과 궁금하실 텐데요. 설문조사를 한 결과예요. 보이시나요, 잘? 여기 보시면 윤서 얘는 초등학교 5학년. 자신감 생겼나요? 네. 영작이 조금 쉬워졌다. 과제는 뭐 그랬다. 발전에 도움이 매우 됐다. 영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냐?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엄청 못했다. 나 영어 엄청 못했다. 한다면 또 하고 싶은가? 네네네. 그리고
지금은 영어로 간단하게 쓸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이 친구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영어가 체계적이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명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보통 그렇다. 이전에는 영어에 대해서 그냥 필요한 과목, 그냥 재미없음. 그랬는데 영어가 체계적이구나, 재밌구나 이런 걸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수강 후기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영상 보시면 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어 수업을 받게 된 이완 학생 엄마입니다. 언니가 지금 영어 학원을 3년 정도 다녔는데 지루하고 재미없어 하였는데 이번에 정은 선생님께서 한 달 동안 특별 영어 수업을 해주신다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어 수업을 통해서 와니가 좀 더 재미있게 영어를 다시 한번 알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었고요. 와니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어 수업을 좀 받아서 정은 선생님처럼 훌륭하게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원 선생님께 영어를 배운 이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반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정원 선생님께 영어를 배웠습니다. 기준 영어학원에서는 숙제도 많고 단어도 외우고 매일 똑같은 수업을 받았지만 이번 영어 수업을 통해 재미있게 영어 문장을 배열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단어를 숙제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 수업을 받고 싶고 정원 선생님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강요해서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하느라고 좀 그렇게 비춰졌어요. 이 친구는 영어 학원을 3년을 다녔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 읽을 줄도 잘 몰라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 쓰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 프로젝트 종강되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이거 계속 수업하시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없냐고 이렇게 또 제안을 또 해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참 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입니다. 제가 영어를 하기 전까지는 영어 단어도 잘 모르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는데 영어를 하고 나서는 영어 단어도 알게 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좀 더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친구를 시키고 싶습니다. 본인은 안 하겠대요. 과제가 너무 많아서 친구 시키고 싶대요. 네. 제일 즐겁게 한 아이고요. 그 다음에 윤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저는 학원 숙제에 나오는 문장 문제가 너무 잘 하지 못하여서 때때로 언니의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주 접해보던 영작 문제는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어도 약하고 문법도 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작 문제 해결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도중 선생님께서 하시는 영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좀 빽빽하게 돼서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숙제한 것이 뿌듯하고 언니도 실력이 많이 늘었다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영작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많이 참여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서 어머니가 영상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윤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숙제를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숙제를 해결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몇 주 정도 지나고 나면서 윤서가 과제도 혼자 해결할 수 있었고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해결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윤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셀카봉으로 아주 잘 찍어주셨습니다. 얘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안영주. 이거는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그냥 귀찮은 거다, 그냥 하기 싫다고 그냥 엄마가 하나에서 하긴 했지만 한다고 나니까 너무 유익한 프로그램이었고요. 이 프로그램 하면서 영어 작문하는 방법도 배웠고, 그리고 모르던 단어랑 속어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유익했어요. 그리고 교회 애들이랑도 친해졌고, 이 기회 쌤한테도 감사해요. 그 형주 어머니도 남겨주셨어요. 아이가 기대와 호기심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벌써 한 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 큰 아이들도 영어를 가르친 지가 거의 10년을 넘게 배웠지만 이게 사실 글로 이어지기가 여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좋은 기회가 생겨서 형주가 참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실력과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애가 많은 성과를 얻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체계적이라는 걸, 영어가 체계적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아이인데요. 중3, 네, 중3이에요, 지금. 지금까지 8년 동안 영어를 배워왔는데 저에게 영어는 그저 규칙 없이 자기 마음대로 변하는 황당한 학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영어가 어떤 규칙에 의해 순서가 정해지고 바뀌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뜻이 같은 여러 가지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문장 안에서 핵심과 수식으로 나누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어서 어떤 긴 문장이든 확실히 핵심과 수식으로 정확히 나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영어에 흥미가 생기고 반복을 계속함으로써 더 제대로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준배 어머니가 영상 남겨주셨어요. 준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처음 접했는데 이렇게 처음 접한 영어를 재미있게 하다가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가 힘들고 영어라는 과목이 자기와는 너무 안 맞는 과목이라 해서 영어 공부를 되게 좀 힘들어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어 한 달 동안 교육받는 것도 이제 처음 선택할 때 힘들어하고 또 안 하려고 했지만 한 달 차츰차츰 교육을 받아가면서 영어가 재밌다고 와서 집에 와서 재밌다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이렇게 끝나갔을 때는 영어라는 과목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말하는지 그 규칙도 알게 되고 그 규칙을 통해 문장 쪼개기를 더 확실히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는 맞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했던 영어가 조금씩 즐거워지고 더 재미있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후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이들이 영어 일기를 마지막 날에 제출한 게 있어요. 건주, 상위. 이 노란색이 뭐냐면 아까 단문화 할 때 4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접속사를 쓴 거예요. 건주는 접속사를 주로 써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도 그냥 영어 단어 읽을 줄 아는 정도? 그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윤서는 이렇게. 윤서는 뭐 접속사, 관계사, 그 다음에 동형용사 이런 거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문장을 썼고요. 핵심 수식 그 다음에 주체부, 동태부, 환경부 이런 거 들어간 거는 당연한 거고요. 아이들 문장에서. 형주는 주로 이제 접속사 많이 썼어요. 영작에도 원래 좀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못 쓰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였던 아이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하면서 이렇게 영작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됐고, 준배는 이제 접속사랑 관계사 2가지 활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썼고요. 그러니까 후기를 쓰든지 아니면 그날 있었던 일을 쓰든지 하라고 했더니 그날, 준배 같은 경우는 그날 일을 썼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저도 놀라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